안녕하세요. 준아쌤 영어의 준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영상에서 내 아이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일반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봤더니 영어 유치원 혹은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제가 정말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 아이들이요. 영어에 대한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유치원 가면은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아이는 커리큘럼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 속도와 선생님, 기관이 생각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쫓아가느라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생기게 돼요. 기초에서는 절대로 구멍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언어는 기초가 생기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기초가 정말 탄탄해져야 되는데 이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5세, 6세, 7세에 끝내야 될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아이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을 할 때 메이저급 영어 학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어 유치원에서는 학습식으로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 리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풋이 들어가죠. 5세 아이, 6세 아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의 두뇌에 엄청 많은 인풋이 들어가요. 사실은 아이의 용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아이의 인풋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초등학교 가면 점점 커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커져서 소화 능력이 좋아지는데 소화 능력이 없는 아이한테 인풋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든지 생각하는 힘, 그리고 경험, 소근육, 대근육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앉아서 머릿속에 무한한 정보를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앉아서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되고요. 내 마음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죠. 그리고 아이들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들 라이팅에는요, 각각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아이가 처음 펜을 잡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손으로 쥐고 이렇게 낙서를 시작합니다. 낙서가 제1단계 라이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모형을 그리기 시작해요. 선도 긋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세모, 네모 그림을 그려요. 그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도 그려보고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그려봐요. 이것이 라이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리기, 자르기, 붙이기, 소근육 활동에 너무나 좋은 젓가락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두뇌도 자극되고 손가락의 발달도 향상이 됩니다. 이것이 라이팅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에 가면 앉아서 똑바로 선을 그리죠. A, B, C 이렇게 그리다가 아이는 연필을 꼭 쥐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왜냐면 똑바로 따라 그려야 되거든요. 그 프레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똑바로 안 따라 그리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이게 아이들마다 발달 과정이 다른데 이 작업이 많이 돼야 나중에 라이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라이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젓가락, 그림 그리기, 가위질, 종이 찢기, 붙이기, 그림 그리기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알파벳 따라 쓰고 라이팅하고 점선 따라 그리고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라이팅 흥미를 잃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 라이팅 왜 이렇게 안 돼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너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가 이미 생각하는 힘을 잃어서이기도 해요. 아이가 여러 가지 두뇌 자극을 통해서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발달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어 유치원 가면 영어 진짜 많이 들잖아요. 이런 단어도 알아.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니.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Oh my gosh, I didn't say that. No, no, don't do that. I know, I don't know. Don't push me. You cut in line. 뭐 이런 단어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어머, 얘 영어 유치원 다니더니 영어 너무 잘해. 발음 너무 좋아.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영어 해서 뭐 합니까? 그거는 우리 성인 돼서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음 거는요. 영어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영역들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죠. 다른 영역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한글, 책 읽기, 미술, 발레, 태권도, 그리고 영어 과외까지 이런 것도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배우면서 이 모든 영역들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영역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놀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어지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조금씩 지쳐갈 수도 있어요. 지금 5살, 6살인데 앞으로 20년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공부는 마라톤이잖아. 롱런인데 너무 처음부터 에너지를 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초등까지 영어 실력이 보장이 안 돼요. 초등까지 영어 실력이 보장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보장이 되면 좋겠는데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되면 저도 당연히 보내겠어요. 그런데 초등 가면 초등 안 가도 몇 달만 돼도 언어는 쓰지 않으면 정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 가면요. 테스트를 정말 많이 봐요. 5세도 테스트를 봅니다. 예를 들면 short vowel 테스트 봅니다. A, E, I, O, U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sight words 이거 스펠링 할 수 있어요? 이거 뜻 뭔지 알아요? 스펠링 해보세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테스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마음 안에서 요동이 막 치기 시작해요. 널뛰기가 막 뛰어요.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서 아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피킹이 잘 나오고 예를 들어 리딩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스피킹이 잘했으면 와 우리 아이 스피킹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잘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얘 리딩이 왜 이래? 어떡하지? 과외 붙여야 되나? 으아, 얘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리딩이 낮으면 그 영어 유치원에서 리딩을 끌어올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끌어올려주지 않아요.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내고 영어 유치원을 갔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영어 과외 선생님을 막 찾아봐요. 사실 영어 유치원에서 다니면서 영어 과외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갔을 땐 과외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를 보다 보고 주변의 아이들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과외까지 하니까. 배가 아프죠. 내 아이 특별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과외를 붙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영어에 대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영어에 대해서 영어 유치원 150만 원만 쓰려고 했는데 200만 원이 이제 훌쩍 넘게 되는 거죠. 어느새 그 블랙홀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어라는 블랙홀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 안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과외를 시작했어요. 자, 기초부터 하려고 봤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기초가 너무 부족하네요. 에이?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지금 1년 차, 2년 차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책을 잘 못 읽고 있어요. 사이트 월즈도 안 되어 있네요. 파닉스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파닉스 다 끝났는데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기초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어 유치원에 갔는데도. 그래서 과외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의 압박, 이거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예림이가 지금 스피킹이랑 리스닝이 영어 유치원에 다녀도 무방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영어에만 몰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영어에만 과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요소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엄마가 영어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일반 유치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세요? 지금 12월 달인데 이미 영어 유치원 등록이 마쳤더라고요. 이미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영어 유치원을 준비를 하고 내년에 아이를 보내실 계획이시라면 제가 또 그거에 맞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 유치원 준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